안녕하세요. 안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교칙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염 삼연체로 만들어진 규산염 광물들 그리고 탄수화물의 특징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종류, 우리가 물론 빅뱅 하면서 조금 정리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각은 산소, 규소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산소와 규소 주요 원소였고요. 생명체는 뭐예요? 산탄수에서 산소와 탄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가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산소입니다. 이 산소는요, 다른 원소들이랑 화학결합을 잘해요.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가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에 속한다. 다른 원소와 잘 결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원소의 기원들 보시면 어때요? 다 빅뱅으로 만들 수 있는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니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 해양 이렇게 사람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비, 우리 이제 지각은 OCR100, 칼륨, 칼륨 뭐 이렇게 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알루미늄, 철까지는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해양, 물이 대부분이니까 산소, 수소 많은 거 보이실 거고, 사람, 산탄수, 그리고 이제 대기는 부피 위로 봤을 때 질소, 산소 78%, 2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도 좀 자세하게 내신 대비하실 때는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각은 다 돌덩이잖아요.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덩이에요. 그런데 이 암석은 또 쪼개면 뭐가 나와요? 광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공부했는지 알아? 중학교 1학년 때 했다? 그래서 이 조암 광물들의 특징들 뭐 어때요? 조음판에도 긁어보고 뭐 염산도 뿌려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특징들을 공부했었어요. 물론 기억은 안 나겠죠. 근데 이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광물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광물을 보면 광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주요한 광물들을 모아서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암 광물들이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 규산염 광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명체는 일단 대부분이 물이죠. 70%가 물이고 소량의 무기물,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물이랑 탄수화물 거의 비슷한 용어로 쓰시면 됩니다. 유기물은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볼까요?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 조암 광물의 대부분은 장석, 석영, 휘석, 감남석, 각섬석, 음모와 같은 규산염 광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규산염 광물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전체 광물의 92%를 차지하고요. 장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석영. 그래서 우리가 꼬마 때, 중1 때 장석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어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규산염 광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골격이 이렇게 사면체 구조인데요. 이 사면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가. 그리고 이 사면체 꼭지점마다 산소로 이루어진 이 규산염 사면체가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들이 일정 규칙에 따라서 결합을 해서 이제 광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규소의 화학적 성질을 보면 규소는 이제 실리콘 Si고요. 얘가 14족 원소입니다. 이제 원자 번호가 14번이거든요. 얘는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럼 어떻게? 최대한 이 껍질을 다 채우기 위해서 8개의 전자를 얻기 위해서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보시면 중심에 규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산소 4개가 정사면체의 꼭지점마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소와 산소는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결합으로 정사면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Si는 4+ 전하, 산소는 하나당 2- 전하를 띠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2, -2, -2, -2 플러스 4 계산 때려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4의 음전하를 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화학식으로 표현해보면 SiO4, 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기본 골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규산염 삼연체들이 이제 어떻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 결합을 해서 규산염 광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규산염 광물을 만들 때 이 삼연체들이 서로서로 화학 결합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규산염 삼연체가 -4의 음전하를 떴으니까 어때?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과 결합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 이온이나 철 이온 같은 이런 양이온들, 금속 이온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규산염 삼연체는 음전하를 띠니까. -4가 음전하를 띠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꼭지점, 정삼연체에 달려있던 그 꼭지점에 있던 산소들 있죠. 그 산소를 또 다른 규소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산소를 몇 개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암기하시면 문제 어려움 없이 풀리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다시 양이온과 결합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정삼연 삼연체, 이 규산염 삼연체가 음전하를 띠니까 양이온과 결합을 했는데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든 광물이 누구냐면 감남석입니다. 감남석. 자, 그리고 이때 규산염 삼연체는 자신이 가진 산소를 아무하고도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형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 산소를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자, 이렇게 규산염 삼연체를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지금 항공샷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생겼어? 규소 중심으로 해서 꼭지점마다 산소, 산소 이렇게 정삼연체로 생긴 요 녀석을요. 지금 어떻게 항공샷으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어때요? 요 녀석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보시면 양옆으로 자신이 가진 산소 두 개를 양쪽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그래서 산소 두 개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긴 사슬을 만드는 구조, 단사슬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 산소 두 개 공유해서 하나로 쭉 이어진 이런 구조로 만든 광물 바로 휘석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때요? 이 사슬이 두 가닥이 됐어요. 복사슬 구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좀 얇은 펜으로 보여드릴게. 여기서 좀 이게 확대가 되나? 안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층에 있는 규산염 삼연체 보이세요? 1층에 있는 놈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게 지금 총 4개의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봐봐. 1층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4층이야. 여기 4층이야. 1, 2, 3, 4.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껴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껴있는 애들 보여? 요렇게? 요렇게 껴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요렇게 껴있는 애들 보여요?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네 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맨 위랑 맨 아래,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지금 단사슬이랑 똑같아. 양쪽으로 두 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중간에 껴있는 애들 있지. 얘네들은 양옆으로도 공유하지만 아래쪽, 위쪽으로도 하나씩 더 공유를 해서 세 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어요. 얘는 두 개에서 세 개를 공유하고 있다. 이중사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만든 애가 각섬석이라는 광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개를 다 공유해요. 그럼 여기서 이 규소가 가진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공유하면서 하나의 면처럼 쫙 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판상구조라고 해요. 세 개를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을 만들었다. 이거 예시 여러분들 흑운모입니다. 흑운모. 이제 중1 때 해서 흑운모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광물이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어때요? 세 개씩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으로 결정 구조가 쫙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힘을 가하면 쫙쫙쫙쫙 쪼개지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광물이 가지는 어떤 물리적 특징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된 거야? 이 단위체들, 단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단위가 되는 물질들이 화학 결합을 어떻게 했는가, 결정 구조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그걸로 어떻게 된다? 물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망상 구조입니다.
자, 망상구조는 이 산소 4개를 모두 다 공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깨지지가 않겠죠? 굉장히 풍화에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유명한 애들 이제 장석과 석영. 여러분, 석영이 바로 누구예요?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그래서 석영은 온리 산소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온리 산소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가 석영이고요. 장석은 어때? 그 중에 일부가 알루미늄 같은 또 다른 원소로 치환이 된 녀석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장석과 석영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어때요? 망상구조로서 이 규소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산소를 모두 공유한다라는 거, 풍화에 강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되고요. 차이점은 얘는 온리 산소 규소, 크리스탈, 굉장히 어때요? 깨끗한, 투명한 모습이라면 장석은 어때요?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다른 원소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가면은 얘네들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깨지냐 쪼개지냐를 가지고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냐 쪼개지냐 요거는 좀 같이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가해졌을 때 깨진단 말이에요. 깨짐. 자, 그런데 얘네들은 다 결이 이제 생겼죠. 그죠? 화학결합을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네들은 2방향으로 깨지고 얘는 1방향으로 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석, 석영 같은 경우 석영은 깨지는 성질이 있고 장석은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요. 얘도 2방향.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따라 이거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냥 망상은 전부 깨짐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우리 학교 선생님이 기준인 거야. 알겠지? 교과서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시중 교재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모호한 애들은 꼭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깨짐, 쪼개짐까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규산염 삼연체가 직선으로 쭉 결합하는 거 바로 단사슬, 복사슬이 되겠죠? 얘네들은 특징이 뭐야? 기둥 모양의 결정이어서 2방향으로 쪼개진다.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상구조입니다. 판상구조 누구였어요? 흑운모 있었죠? 얘네들은 어때?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 결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산소를 공유하는 장석과 석영이 되겠죠. 망상구조들. 자, 안정하면 풍화에 강하다. 왜? 산소 4개를 다 공유 결합을 이제 했기 때문에, 산소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거 끊어내려면 어렵겠죠. 그리고 힘을 가했을 때 불규칙하게 깨진다. 누구예요? 석영이에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장석은 쪼개짐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규산염 광물의 물리적 성질들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화합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수소, 산소, 질소 등등 다른 원소들이 어때요? 공유결합으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금속 원소들끼리만 모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생명체를 구성한다. 단백질, 탄소화합물 이런 것들 다 이제 탄소화합물이 되니까요. 에너지원, 탄단지 전부 탄소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탄소의 성질을 보면 탄소가 원자 번호 6번이죠. 그래서 14족 원소입니다. 규소랑 공통점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탄소가 자기 자신끼리 연속적인 결합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탄소 어때요? 자기 탄소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사슬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슬에서 어떻게 하나씩 이렇게 삐져나와 가지 모양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가지에서 탄소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탄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또 다 수소가 달려 있을 수 있고, 이 수소가 또 어때요? 다른 원소로 치환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가 4개의 화학결합을 하니까요. 여기에 H가 4개 달려. 그럼 얘가 누구예요? CH4 메테인이잖아. 근데 이거 하나를 Cl로 치환하면 다른 물질이 되고, 2개를 치환하면 또 다른 물질이 되고, 3개를 치환해도 4개를 치환해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 나오는 효소, 호르몬 이런 거 싹 다 단백질인데? 그지?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것들 전부 다 탄소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탄소가 연속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사슬도 만들고 가지도 만들고 고리도 만들고 이 고리도 만들어요. 그리고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유결합을 전자쌍을 2개씩 공유하는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규산염 광물을 이루고 있는 규산염 삼연체들, 탄수화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이제 활동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활동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산염 광물이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이 규산염 사면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결합에 만든 광물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규산염, 아이고 안 나왔네. 펜으로 바꿨습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골격으로 한 광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쓰십시오.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결합을 해서 생성한 광물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규산염 사면체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규소가 중심에 있고요. 산소 4개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면체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화학식 써봐라 라고 했으니까 SiO4 4- 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는 방식은 2가지였어요. 본인이 음전하를 띠니까 양이온과 결합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산소를 또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한다는 거죠. 자, 산소를 공유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2가지 방식 봐주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 우리가 이제 결합 구조를 5가지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독립형입니다. 이 독립형이 뭐예요? 바로 철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과 같은 양이온과 결합을 했다라는 거죠. 자, 특징은 뭐예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과 결합을 했다라는 거고, 산소 개수, 산소 공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 양이온과 결합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누구 있어요? 감남석입니다. 예시 암기해 주시고요. 자, 얘는 어때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맞는 이렇게 결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뭐겠습니까? 단사슬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복사슬이죠. 단사슬과 복사슬은 어떤 특징?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산소를 공유해서 이제 광물을 만들었는데, 자, 몇 개 공유했니? 라고 물어보면 단사슬은 양쪽으로 2개예요. 그쵸? 근데 복사슬 같은 경우는 1번하고 4번 층에 있는 애들은 양쪽 2개가 맞는데 1번 사슬, 2번 사슬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껴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3개씩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자, 2개에서 3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시들도 꼭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 휘석과 각섬석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깨짐, 쪼개짐 둘 다 쪼개짐이다. 결 따라 쪼개짐, 그리고 2방향으로 쪼개진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판산구조입니다. 판산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공유할 건데 얘는 어때요? 3개를 공유하죠. 그래서 하나의 면으로 쫙 펼쳐지는 거고 누굽니까? 흑운모죠. 그래서 얘도 어때요? 외력을 딱 가하면 그 결 따라 쫙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는데 얘는 어때? 한 가지 방향으로 쫙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흑운모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망상구조입니다. 자, 망상구조도 어때요? 산소를 공유해서 이 광물을 만들게 되는데 4개를 전부 다 공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풍화에 강하다. 누가 있죠? 장석과 석영이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석은 쪼개짐, 그리고 석영은 깨짐입니다. 아이고, 깨짐 이렇게 되죠. 얘는 2가지 방향. 그리고 석영은 크리스탈, 온리 산소와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장석은 다른 원소가 껴서 약간 핑크빛 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독립형에서 망상구조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공유한 산소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맞아요. 공유 안 했고 2개, 2-3개, 3개, 4개니까 점점 공유한 산소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풍화에 대한 안정도, 풍화 안정도가 어떻게 돼요? 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공유한 산소가 많아지니까 풍화 안정도 높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규소 개수 분의 산소 개수.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규소 하나당 온전히 가진 산소가 몇 개냐 이거예요. 규소 하나당 온전히 가진 산소. 왜냐면 지금 산소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 산소가 온전히 이 규소께 아니야. 이걸 공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규소 하나당 산소 개수가 변합니다.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자, 그러면 얘랑 얘만 딱 살펴보자고요. 자, 독립형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산소를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규소 한 개당 산소가 고지고대로 다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공유를 안 하니까 다 내 거야. 그래서 규소분의 산소 개수가 4가 나오죠. 4가. 근데 망상 구조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4개의 산소를 전부 옆 친구랑 공유를 하니까 이 산소 하나에 대한 나의 지분은 절반이야. 그러니까 반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소 하나당 산소가 원래 4개가 달려있는데 그 4개를 전부 다 공유하니까 그 중에 절반만 내가 갖는 거니까 산소를 2개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값이 2가 나오는 거예요. 4에서 2로 줄어들죠. 그래서 규소 하나당 산소 개수는 줄어들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산소를 공유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온전히 가지는 지분은 줄어드니까 규소 하나당 산소 개수가 줄어든다. 이 표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수화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탄수화물의 정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같은 이런 원소들이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든 화합물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탄소 원자랑 규소 원자 전자 배치를 그려봐라 라고 했는데 탄소 원자는 6번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6에 첫 번째 껍질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4개 이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것을 확인하라고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규소는 14번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14에 첫 번째 껍질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해서 10개 채웠고요. 세 번째 껍질에 전자 4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리시고요. 자,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둘 다 원자과 전자가 4개다. 14족 원소다. 그죠?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가 있다.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게 공통점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우리 몸에는 지금 물을 제외하고 나서 탄수화물이 제일 많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 그리고 복잡한 물질들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어떻게 탄소 기반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탄소가 가진 특징이 중요한 건데 탄소는 지들끼리 연속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슬도 만들고, 가지 모양도 만들고, 고리도 만들고, 그 다음 단일 결합만 하는 게 아니야. 단일 결합도 할 수 있지만, 이중 결합도 할 수 있고, 삼중 결합도 할 수 있고, 연속적인 결합이 가능한 데다가 아주 여러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많은 종류, 그리고 복잡한 물질들도 전부 탄소화합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크게 이해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내용만 잘 정리하셔서 꼼꼼하게 암기하시고 문제풀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